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교육센터입니다. 이 강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산업기술 R&D 기본과정 교육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목차입니다. 해당 목차는 선정평가 및 지원기준 부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목차 구성을 미리 확인하시고 적절한 항목에 맞게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가독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 본문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표는 8포인트로 작성을 권장합니다. 먼저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글로 서술하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도 한눈에 알기 쉽도록 기본 개념도 또는 그림으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또한 결과물의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란에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현재의 문제점 또는 신시장 창출 가능성 등 외적 요인을 기재하시되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 목적과 RFP에 제시되어 있는 과제 기획 배경 등의 키워드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종합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 목표 작성란입니다. 최종 목표는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되 과제 종료 시점에서 달성하시려는 연구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상하시는 결과물을 그림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제 유형별로도 목표를 구분해서 제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목표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란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며 중간 점검 및 최종 목표 달성 여부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기술 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를 선출하셔서 기재합니다. RFP에서 요구하는 분야별 성능 항목을 필수로 작성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항목은 목표의 설정 이유를 현재 국내외 기술 수준에 근거하여 기술합니다. 비중은 각 세부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이며 가중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합니다. 지정 공모형의 경우 RFP에 제시된 정량적 목표의 핵심 기술, 제품 성능 지표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평가 방법은 단계 또는 최종 평가 단계에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체 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로 기재합니다. 공인시험기관 시험 성적서는 콜라스 성적서 또는 일반 시험 성적서, 보고서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인시험기관이란 콜라스 인증 시험기관 또는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공식적으로 기관장 또는 부서장 명의로 결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외적으로 자체 평가로 평가 방법을 제시한 항목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제3자가 입회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객관성 및 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방향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참고로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 용어 또는 약어에 대한 주석 처리를 권고합니다. 추가로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을 표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공간에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체 평가 또는 수요기업 평가를 평가 방법으로 선정한 경우 해당 평가 방법 및 평가 환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과제가 보완과제에 해당되면 보완과제에 체크하시고 보완과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입하시도록 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기술하고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추가로 구분합니다. 앞서 제시하신 최종 목표 내용과 연차별로 진행할 목표 및 내용이 상호 부합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 등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는 목차이므로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와 그에 대한 해결 전략, 각 기관별 전문화된 영역과 분담하는 연구 내용이 잘 구분되도록 기재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일정 및 결과물에서는 각 단계별 연차별로 세부 목표 항목의 착수 시점과 달성 시점을 예상하시어 개요를 만들고 그에 맞는 더 세부적인 마일스톤을 월별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 추진 방법 및 전략 부분입니다. 앞서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을 부연 설명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 대상 및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서술합니다. 기술 개발 추진 체계에서는 개발 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 연관관계 및 선후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복수의 연구개발 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기관 간 협업 방안과 향후 성과물의 귀속, 활용 방안 등도 함께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기술개발팀 편성도는 주어진 양식에 따라 한 페이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분담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개발 진행 상황과 분담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공동개발기관 역할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림을 추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예상 실적을 정량화하여 산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작성합니다. 해당 내용은 청년 인력 기본 채용 및 추가 채용 특례 부분에 적용될 예정이오니 현재 확정된 내용 및 계획하시는 일자리 창출 계획 부분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입니다. 원천기술형 과제, 혁신제품형 과제 모두 연구개발 성과가 어떻게 활용될지, 파급 효과가 어떤지가 선정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논문,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예상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실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연구개발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과학기술적 성과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등의 직접적, 간접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현실성 있는 근거하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의 기술 기여도 항목에는 연구개발 종료 후 기술료 납부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오니 각 기관별 기여도를 충분히 논의하신 후 수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기술과 시장 현황 부분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이 파악 가능하도록 기술과 직접 관련된 시장 점유율, 기술 수준 등을 작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도 병행하여 기술합니다. 아울러 신청하시는 기관의 기술 수준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관련 지식 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작성하시고 표준화 전략이 중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계획하시는 표준화 전략 부분도 상세히 작성합니다. 다음은 신청과제의 향후 경제적 성과 창출 계획입니다. 혁신제품형 과제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료이오니 현재 신청기관에서 계획하시는 생산계획 및 투자계획을 현재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 매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작성하시면 되고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척도에 반영된다고 해서 과하게 부풀린 계획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 성과 창출 계획은
신청 기관 중 기업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 과제에 신청한 기업이 복수이면 각 기관별로 사업화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화 형태, 수요처, 예상 원가, 투입 인력 및 기간, 사업화 능력 및 인프라, 사업화 계획 및 일정 기대 효과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신청 과제를 통한 사업화 계획이 명확하다고 평가위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외에도 과제 결과물이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권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와 우리 과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기술하는 난입니다. 연구소 및 연구실 단위의 안전은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의 안전조치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각 체크 항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형 과제는 과제별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 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 기간 및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RFP에서 안전관리 항목에 체크된 유형을 의미합니다. 해당 과제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기준 준수 방안, 위험성 사전 검토,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합니다. 관련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제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방안 예시로서 화학물질을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위험성 추정 및 결정하는 예시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 과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안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보안 조치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 기관 중 기업만 작성 대상입니다. 해당 항목은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시 보안 관련 세부 조치 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성공적인 과제가 될지는 과제 수행의 주체가 되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해당 분야 과거 실적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학력 및 경력, 과거 연구개발 실적, 논문, 지재권, 기타 수상 실적에 대해 모두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 외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각 기관별 책임자를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공동 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주관 연구개발 책임자와 동일한 항목을 작성합니다. 참여 연구자는 해당 기관 4대 보험 득실 자격 확인이 가능한 인력이 인정 기준입니다. 참여 연구자 모두를 기재하고 신규 채용 예정인 연구원은 공란으로 표기합니다. 참고로 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전문가는 참여 연구자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채용 유형에 따라 신규, 기존, 시간 선택, 외부 참여 연구자로 구분합니다. 연구 담당 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 내용 중 담당 기술 개발 내용을 간단하게 명시하고 과제 참여 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이 다를 경우에는 기간별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및 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인건비 계상률은 1차년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연구지원 인력 현황에서는 비영리 기관에서 해당 연구지원 인력에게 직접 비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연구개발기관 외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국외기관이 있는 과제는 해당 기관명, 책임자, 실무 담당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기관의 제반 정보를 기입하는 순서입니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유형별로 기입하는 정보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완전 자본 잠식 등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되며 공동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개발 과제 평가 개최 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오니 해당 항목을 기입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과 동과제와 관련된 기술 확보 및 기술 이전 성과는 현재 신청하는 과제의 성공 및 결과를 예상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므로 관련 내용을 사실관계 그대로 기재합니다.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과거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성공적으로 사업화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신청 과제의 사업화 역량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사업화 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시는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스템 NTIS에 등록된 것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총괄표입니다. 연차별로 연구개발비 분담 내용을 작성하시고 신청 기관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에 현금 및 현물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기관부담 비율은 신청 과제의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총괄표 란입니다. 직접 비중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학생 인건비는 인건비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인건비는 신청 과제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최소 비중에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비중,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타 연구수당, 보완수당 내용을 추가 기재합니다. 간접비는 규정 및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맞게 편성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 기관별 사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각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편성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단가, 수량 등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작성하되 참여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현황표 및 연구개발비 세부 사용계획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총액이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 총괄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연구개발 기관별 사용계획을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계산 가능하고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공고문을 따릅니다. 총괄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합니다. 보완수당은 보완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 연구자별 인건비의 3% 이내로 계상합니다.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 대비 간접비 비율로 작성하며 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의 10% 이내, 비영리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간접비 비율을 참고하여 고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외 직접비는 사용 용도별로 연구시설 및 장비비, 연구재료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완수당으로 나누어 계상합니다. 사용 용도를 어떤 세목으로 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세목별로 기입할 수 있는 용도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자 인건비 현황표란입니다. 해당 란은 당해연도 내용만 작성하시면 되고 앞서 작성하신 참여 연구자 현황표와 일치되도록 작성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란에 기재되지 않은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됩니다. 내부 및 외부 인건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내부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인원, 외부는 프리랜서 규정에 부합하는 타교 학생, 실습 연구원, 인건비가 미확보된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됩니다. 급여 총액은 급여의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모두를 포함합니다. 청년 채용의 경우 기본 채용은 청년 기본,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관 현금 부담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 추가로 표기합니다. 그 외에 시간 선택제 인력은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 기재하시고 비영리기관 연구지원 인력도 구분하여 인건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 인건비 현황표는 학생 인건비 비통합관리 기관만 작성하고 당해연도 내용만 작성합니다. 과정명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각 과정별로 인건비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가이드라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은 그 구입 비용 또는 임차 비용이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로 작성합니다. 아울러 협약기간 내 운영, 활용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해 작성합니다. 시약, 재료 등 연구 재료 구입 비용이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 작성합니다. 연구활동비 중 외주 용역비와 같은 소요 비용이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로 작성합니다. 연구활동비에 포함될 수 있는 용도는 범위가 넓은데 지식재산 창출 비용, 외부 전문가 활용,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 관리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기타 논문 게재료, 슬라이드 제작비, 수수료, 공공요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간접비 내역은 기업만 작성 대상입니다. 각 연도별로 작성하시고 공고문의 간접비 비율 내에 산정하셔야 합니다. 간접비 용도는 연구지원 전문가에 지급하는 인력지원비, 안전관리, 보안관리비 등의 연구지원비,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활용 지원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해당 항목에 적정하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